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루나 차트입니다. 루나. 제가 제 채널에서 비트코인과 XRP 차트 외에 차트를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루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거의 빵원까지 갔죠. 영원 11만 3천원 언저리에서 3,5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죠. 권도영 대표라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도 일을 했었고,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티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야놀자까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던, 그 개발에 참여를 했던 아주 그냥 똑똑한 인물인데, 지금 이 루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채굴된 코인이 루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종류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그거는 뭐 자넷 옐런이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규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넷 옐런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라 외에도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루나, 테라가 그들의 음모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입니까? 이렇게 꺾여버리는 게, 이게 참, 저도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관한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이러는 건 진짜, 전쟁이 나도 이렇게는 안 꺾일 건데 분명히 이 안에 무언가 있겠죠. 이렇게 떡나게 나오는 사태들을 누가 알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근데 이 기술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음모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이 자넷 옐런의 힌트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테라, 루나가 무너지니까 이 스테이블 규제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떴습니다. 자넷 옐런의 공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달러에. 자넷 옐런은 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두어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올 때 그때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첫 번째 칼날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만 암호화폐 규제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안에 어떤 또 약간의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상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고객들이 원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블랙록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블랙록이 항상 이름하고 비슷하게 좀 어두워요. 이해가. 음모론의 원상이야. 그런데 혹시 테라 사태에 그들이 관여하지 않았냐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을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 음모론은 트윗에 업로드가 됐었는데 트윗에서 삭제를 해버렸고, 지금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어떻게든 갖고 가려는 미 정부의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비밀이 없는 시대잖아요. 어떻게든 공개해야 되고 어떻게든 또 노출이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이 테라 사태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를 꾸준하게 탐색을 했었고, 2021년 초에 비트코인 산물에 드디어 진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블랙록은 테라 사태를 일으킨 공범이 아닌가란 의구심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은 테라 스페셜인가요?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 익스체인지가 자체 고객에 대해 베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래소가 문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구동되는 방식들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거래소들이 그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지 않고 굴리고 있다. 그 가장 근본은 역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구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넷 앨런의 압박에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움직이고 있고, 어제 오늘 지금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졌고, 다시 또 SEC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됨으로써 거래소가 그 과정 중에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KYC,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識別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연방준비은행은 금융 안정성에 대해 길고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위험에 무게를 두었다. 요거를 먼저 잡아야만 암호화폐 규제가 가능하겠다는 자넷 앨런의 판단 같아요. 그리고 CBDC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그리고 게리 겐슬러, 그리고 자넷 앨런, 이게 검경 합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버넌스적, 정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합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정말 재수없게 걸린 대한민국의 자존심, 테라와 루나.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8,800불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 끝선에서 살짝 걸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000불 밑으로는 아직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28,490불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지금 뭐 전세계 차티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겸손이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상승을 맺힌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어제 같은 테라, 루나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차트를 보고 매도 매수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긴다, 그거는 없는 일이에요. 그나마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디 정도까지는 떨어지겠더라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도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RSI도 지금 거의 22지점까지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빠지는 거에 비해서 테라 사태 때문에, 루나 사태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공포잖아요. 그렇죠? 공포.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또 이 공포에 뭘 했습니다. 공포에 뭐 한 것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네, 저 사람 말은 안 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사람 말 한 거 아닙니다, 방금. 이게 반복이에요.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들이. 방금 전에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자넷 앨런, 그리고 게리 겐슬러, 블랙록, 뭐 이 세 명만 관련이 되어 있겠어요. 코인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권역 안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우리가 신뢰를 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국 이 모든 사태들이 뭘 위한 겁니까? 미국의 자존심 외에는 뭐 있나요? 달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미국의 자존심, 패권국가, 기축통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태초부터 전 세계의 통화정책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공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국가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 연방준비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은행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FRB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삼성이 돈을 찍고 있어요. 전 세계의 피와 같은 달러를.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자본주의적 탐욕과 그들의 욕망이 있겠냐고요. 미 정부도 돈을 타놨어요. FRB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돈줄을 쥐고 있어요. 이들이 미 연방준비은행이 바이든이 부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결국 돈을 쥐고 있는 놈이 그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잘못됐잖아요. 달러를 이 통치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이 기업이 사기업이라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놈의 세상이 달러를 위한, 미국을 위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새벽 6시,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 9시, 8시까지 일하시지만 6시, 6시 반에 퇴근인데 그 야근 수당 조금 더 받겠다고 일을 해서 한 달에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를 받지만 미국은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지네들이 돈이 없어서 찍어냈던 그 달러들을 전 세계에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돈을 유통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 아, 죽겠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또 살려고 이런 잔머리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전쟁이든 통화 정책이든 어떻게든 그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너무 힘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이 인류가, 전 세계가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코로나를 빌미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까? 근데 그 후폭풍이 안 올까요? 근데 그들의 잘못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미국이 그들의 잘못을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이 들고 장사가 힘이 든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에 우리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상식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와중에 리플은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라틴 아메리카로 또 확장을 했어요. 중동, 아시아, 유럽, 이제 라틴 아메리카까지 끊임없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만 하고 있습니다. 방코 산탄데르 국제결제 서비스,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수백만 고객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브라질 기반의 벡스방코. 2017년에 이미 리플렛에 합류를 했고 유럽 및 아시아의 회원은행과 또 연결이 됐고, 그리고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기술 채택의 선두주자로 남아있으며 진보적인 암호화폐 사용 및 규제를 촉진하고 있죠. 브라질은 2022년 3월 디지털 미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한 9개 이니셔티브를 선택했었고, 심지어 디파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리플 파트너인 방코 산탄데르의 지원을 받는다. 이 와중에도 그냥 또 한 군데를 확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